최영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주말에 올린 것을 23일 날 올린 것을 25일로 잘못 호명을 해서 일부 시청자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유튜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되나요? 정말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일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고 계시고 조금 전에 코스닥 지수를 보셨는데 추세가 형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형성되지 않은 구간에 있어서는 어떠한 포지션을 강하게 잡고 가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추세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난 적도 있고 마이너스가 난 적도 있는 상태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투자별 동향을 놓고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어마무시하게 물량을 좀 내놨고 3조 9천억이라는 물량을 내놨고 코스닥은 1,300억 사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는 0.6% 올랐고 코스닥은 1.7% 오른 상태죠.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현재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맞냐 틀리냐 정상이냐 아니냐라고 보기보다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조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를 좀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의 혼란은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다른 종목들,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서 일부 개별 종목 단에 있어서 바닥을 좀 잡아가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원전과 관련된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저도 그걸 깜빡 속았는데 아직 뭐 속은 것은 아니겠죠. 실질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우리 정부에게 매각을 하겠다라는 것에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하지만 제가 이제 과거에 3프로에서 우리가 이제 리포트 읽기를 했을 때 현대건설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리포트 읽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이제 하단에 있는 그 에어클래스 강의에서는 리포트를 계속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리포트 읽기가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가 올해 건설해야 되는 설계를 해야 되는 물량들이 미국 내에 상당수가 있는데 그것을 자체 인력으로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 협업 관계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력이 좀 있는 우리 현대건설의 시공 능력과 설계 능력을 같이 협업할 가능성이 있다. 봄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3%에서 제가 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오늘 대우건설, 현대건설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죠. 특히 현대건설이 더 강한 슈팅, 실질적으로 웨스팅하우스에 협업을 하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 외국 그 저게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협업 얘기가 나오면 현대건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움직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현대건설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까요? 근데 이제 이것은 아직까지 이제 특별히 실체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간 거죠. 물론 현재 지금 차트만 놓고 보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현대건설 차트가 아니라 그림으로 놓고 보면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양봉이 출해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루 지금 이제 우리가 놓고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삼성 SDI가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다시 이제 움직인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답보할 수는 없어요. 확실히 연속성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현대건설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14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 SDI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제가 영상을 못 업로드하지 못했으니까 얘기를 하면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 물량을 4.4조 원 정도 매각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처럼 뭐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삼성 SDI가 이렇게 투자에 나서겠다라는 것은 흑자 전환을 한 상태에서 물론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흑자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기세가 ESS를 바탕으로 흑자 전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그쪽과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2차 전지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물렸던 2차 전지들이 다 올라가느냐라고 보면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구간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셀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그 소재 쪽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에코프로를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죠.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들 매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구독자 10,000명 이벤트로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기존의 99,000원 가격에서 49,000원으로 낮춘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3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매도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어제만 하더라도 머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주저하는 정책이 뭐 미흡했다 하더라도 뭐 미흡하는 건 아니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도 그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는데 외국인들이 어제 왜 팔았고 오늘도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때 호재로 봤었던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SK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약세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자사주 소각도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해야 되고 하이닉스 기준으로 대략 하루에 뭐 정해진 수량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매도 호가, 매수 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사주 매수는 매수 호가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수량만큼 다 못 살 수도 있어요. 공매도는 매도 호가로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수량만큼 다 때릴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공매도를 매수 호가로 하면 주가를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수를 매도 호가를 잡아먹으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지책을 마련해 놓은 건데 어쨌든 하루에 50만 주 이상을 꾸준히 사게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팔았다라는 거죠. 오늘 방송의 핵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외국인들이 왜 팔았냐라는 거죠. 몇 가지 이제 상황들을 놓고 보면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본 것은 중국에 있어서 창신 메모리에 있어서 양지 반도체의 IPO와 관련된 얘기.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았구나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했습니다. 환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왜 파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창신 메모리 IPO 할 때도 외국인들이 한 일주일 동안 팔았었어요. 그러다가 창신 메모리 IPO가 끝난 다음에 이게 들어온 거죠. 이게 무슨 메커니즘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대략 한 1조 원 정도를 운영한다라고 칩시다. 그 중에서 30%를 우리가 삼전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1조 원 정도 운영하는데 30%는 이제 반도체를 아시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아 증시로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이게 30% 중에서 이게 창신 메모리가 들어오고 양지 반도체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들을 팔아서 이것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영역이 아니라 반도체 영역 내에서 창신 메모리와 양지 반도체를 끼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의 기술력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무조건 창신 메모리와 양지 반도체를 꼽아놔야 우리가 이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신흥국 펀드 매니저들은 신흥국 MSCI 지수에 우리가 이제 추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 MSCI 지수 대비 내 펀드 수익률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는데 이제 창신 메모리와 양지 반도체가 들어오는데 IPO 때가 가장 싸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IPO에 참여해야 되죠. 내가 100억 원어치를 사고 싶다 그래서 100억 원어치만 삼성전자를 팔아서 이걸 사는 것이 아니라 IPO 할 때는 많은 금액을 넣어가지고 최대한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창신 메모리 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반도체 주식을 외국인들이 팔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왔거든요. 양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메커니즘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삼전닉스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은 중국 반도체를 끼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MSCI 신흥국 지수에 추종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미중 간의 갈등 속에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미중 간의 갈등은 갈등이고요. 정치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은 기술력이고요. 무조건 자금은 돈이 있는 쪽, 그 다음에 지수와 움직임 속 이런 쪽으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창신 메모리랑 양치 반도체가 MSCI 지수에 아직 편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편입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사두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나. 이건 제 100% 내피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 삼성제 하이닉스를 팔아서 중국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자사주 매수가 들어오는 SK 하이닉스를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자사주 매수가 안 들어오는 삼성전자를 파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원활한 것은 원활하게 자사주 매수가 들어오는 하이닉스를 파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수를 했을 때마다 공교롭게도 외국인들이 계속 던졌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90%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주하는 정책이라는 걸 했고 자사주 매수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공교롭게도 외국인들은 팔고 나갔었던 것이 과거 사례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호재로 봤었던 SK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수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호재다라고 봤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외국인들은 역작용을 한 거예요.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수를 어렵게 하는 가운데 있어서 물량을 털고 나갔고 이번에도 양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관련돼서 털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나타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게 일주일 정도 끝나고 나면 저는 다시 들어온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환율이 지금 1,300원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급합니다. 또 주주하는 정책이 또 갑자기 또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지금 우리의 시선은 28일 날 발표될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이제 실적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 잘 나오고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올 거고요.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제품 출하 가격을 15%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이고 앞으로 이런 기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견조하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좀 어떻게 들리느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격 압박에 대한 원가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면 삼성닉스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지금 순환 출자를 통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죠. 왜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까지 그런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은 주주하는 정책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주주하는 정책을 안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마이크론도 주저하는 정책 한다고 샌디스크 주저하는 정책,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저하는 정책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앞서 이제 MSCI 지수를 얘기를 했는데 지수 대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엔비디아는 안 준다. 그럼 수급이 또 이렇게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것이 전반적으로 실적 주가를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얘기가 나온다라면 그래도 우리가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는 수급이 단지 꼬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양지 반도체하고 창신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꼬여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삼성전자 오늘 24만 5천 원을 찍었는데 삼성전자가 25만 원을 깰 가능성이 이제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놓고 보면 오늘 외국인들 팔았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실망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타 오늘 뭐 원전주들 움직이고 화장품들 움직이고 조선주 움직이면서 다른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이제 쏠림 현상들이 조금 삐져나오는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5만 원을 버텨냈고 하이닉스가 160만 원을 버텨냈다라면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삼성전기가 크게 밀릴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는 쪽에 보여집니다. 삼성전기와 심택의 관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제가 이제 최근에 방송에서 질문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게 이런 거죠. 1,000만 원 있으면 삼성전자를 살래, 삼성전기 살래라고 하면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좀 높죠.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기가 나쁘진 않은데 수급이 좀 꼬여 있다는 거죠. 반면에 심택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기판주로서 우리가 삼성전자 살래, 심택 살래 이런 의문점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횡보하다가 오늘 양봉이 나오고 외군들이 좀 나왔 계속해서 기관들이 사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심택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단기적이 됐던 중기적이 됐던 한번 보는 것도 제가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는 것도 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에어클래스 강의에서는 리포트를 기반으로 종목을 이제 그 공략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는 차트가 좀 이쁘다라든지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간혹 언급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심택이 실적이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기판과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한때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그 DB증권 리포트가 심택과 관련해서 한때 이제 인기를 끌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량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삼전직스를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것도 단기적인 수급의 꼬임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꼬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5만 원을 지켜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럴 때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삼전직스 중심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겠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 원전주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화장품주들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저희 에어클래스 강의에서도 화장품주들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에어클래스 강의가 이번 주까지 50% 할인된 금액에서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그 관심 나타내 주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